이번 영상에서는 측량 기능사 시험 토탈 스테이션에 대한 결과 정리, 즉 답안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게 검정색 펜을 사용해야 되고요. 빨간색이나 뭐 청색 또는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안이 0점 처리된다고 윗부분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야외에서 관측한 값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계열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들은 이미 문제 조건에 주어진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A, B 또는 BC 거리는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15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데는 15m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15m라 입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측량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준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이제 빈 공간, 여기 값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을 표시된 이 부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것은 코스 번호예요. 시험장에 가게 되면 코스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코스를 4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들어간 코스를 꼭 써주기 바라고요. 만약에 코스를 안 써주게 되면 채점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 좀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야외에서 실제 측량한 결과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산할 것은요. 여기 A점이 교각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측량을 할 때 A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P를 볼 때 각을 초기 값을 0셋을 했느냐 H셋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P점을 시준해서 0셋을 했을 경우에는 0셋을 한 다음에 B를 시준해서 각을 읽으면 그때는 이 교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점에 기계를 세우고 P를 시준한 다음에 H셋을 한 다음에 그때의 방위각 값을 이 값을 입력해 줬으면 그때 그 다음에 기계를 B를 시준해서 이 B를 시준해서 읽었으면 이때의 각은 이 사이각이 아니라 이 방위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H셋을 해서 기존의 방위각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 각은 이미 주어진 방위각을 물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B 직선이 방위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위각을 이렇게 입력을 한 거고요. 그럼 방위각을 입력을 했으면 이 교각을 계산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 교각을 여러분이 관측해서 입력을 했으면 이 방위각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먼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저희는 이 방위각을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각을 입력을 할 텐데 사이각은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간단하기 때문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이 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위각을 H셋을 해서 읽은 값은 이 방위각이에요. 그렇죠? AB 방위각이요. 근데 주어진 것은 뭐냐면 여기 AP 방위각이 주어졌잖아요. 120도, 15분, 30초로. 그러니까 이 각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각에다가 이 각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에서 이 각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빼주려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97도 7분 18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점의 교각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방위각을 계산할 텐데 방위각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위각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BC 방위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B 직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 볼게요.
연장을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각에 우리가 얘와 얘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관측을 해서 알고 있어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다시 지우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각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각은 앞에서 계산한 이 각 있죠?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기 때문에 이 각이 결국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에요. 여기에다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이 각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결국 뭐냐면은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전측선의 방위각은 얘죠. 그렇죠? 222도 22분 48초고 이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잘 보면요. 알파는 이 각이에요. 이 각. 좀 이 그림이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알파라고 했잖아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알파 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각 있잖아요. 이 사이각. 이 사이각에서 뭘 빼주면 돼요? 이만큼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은 몇 도죠? 이게 일직선이니까 180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각에다가 이 각 180도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각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죠?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알파를 해주면 돼요. 이 알파는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죠? 전측선의 방위각. 그 값이 유각이죠. 여기에다가 이것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사이각 마이너스 180도. 그렇죠? 사이각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 각을 해주면 결국 이것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전측선의 방위각은 222도 22분 48초고요. 그 다음에 사이각은 200도 여기 있죠. 200도 33분 15초고요. 그 다음 180도를 빼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각이 242도 56분 03초가 되죠. 그 각은 뭐죠? 그렇죠. 이거죠. BC 직선의 방위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242도 56분 3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관측한 각이 우회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죠?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뭐 하죠? 전측선의 방위각에다가 180도를 빼주고 사이각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측선의 방위각이 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를 빼준다? 그렇지. 마이너스 180도. 그 다음에 사이각을 더해준다 했잖아요. 이 사이각은 얘예요. 얘. 시각이에요. 시각이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각. 이 값을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CQ의 방위각은 242도 56분 03초에다가 180도를 뺀 다음에 157도 49분 05초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220도 45분 8초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방위각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위거 경거죠. 위거 경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거 경거는 우리가 위거는 남북 방향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경거는 동서 방향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방향은 우리가 x축이 되고요. 동서 방향은 y축이 되겠죠. 수학하고는 좌표가 달라요. 그래서 위거라는 것은 즉 여기서 AB 직선의 위거만 놓고 볼 때도 A점에서부터 B점으로 갈 때의 직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 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 이 거리가 결국 뭐냐면 위거가 되는 거예요. 위거. 그 다음 반대로 이 거리는 경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거하고 경거를 계산하려면 삼가함수에 의해서 그 값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직선의 거리가 15m로 주어졌어요. 문제 조건에 곱하기 15m 곱하기 코사인 이 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각이 여기 우리는 여기 방위각을 해 있잖아요. 방위각인데 왜 이 각하고 안 넣고 방위각을 넣느냐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각을 안 넣고 이 방위각을 넣으면 더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계산기가 좋기 때문에 방위각을 넣어주면 음수값, 양수값 알아서 계산해줘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방위를 했잖아요. 이 방위를 쓴다면 여기서 방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이 방위각에서 몇 도를 빼준 거예요? 마이너스 180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정확하게 쓴다면 방위로 표현한다면 코사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위각 마이너스 180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방위를 계산하느냐 방위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단지 뭐냐면 숫자는 같고 부호가 플러스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방위각을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값 그대로 써주면 돼요.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계산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꼭 방위를 써서 수동으로 플러스로 붙을 건지 마이너스 붙을 건지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은 굳이 방위를 쓰지 않고 방위각을 바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이걸 계산기로 코사인 방위각하고 그다음 코사인 방위각 마이너스 180도. 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220도, 22는 48도니까요. 이 각을 해도 결과는 같게끔 나와요. 단지 부호만 달라질 뿐이죠. 마이너스 하면 그대로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때는 굳이 방위로 환산해서 할 필요 없이 방위각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거리를 계산하려면 이 거리, 지금 15m 곱하기 코사인 이 방위. 근데 방위 가로수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 11.08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거고 경거는 얘는 코사인 대신에 뭘 쓰면 되죠? 그렇죠. 사인을 쓰면 되겠죠. 사인을 써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값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0.11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한번 써줘 볼게요. 마이너스 11.0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는 마이너스 10.111이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BC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BC 직선도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거리는 15m예요. 곱하기 위거는 아까 뭐 했었죠? 그렇죠. 요 코사인 쓰고 경고는 사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쓸 때면 15 곱하기 BC 직선의 방위각을 넣는데 이때는 코사인이죠. 그렇죠. 이 값을 쓰려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15 곱하기 코사인 몇 도? 이거죠. 방위각 242도 56분 3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 곱하기 사인 이번에는 사인 242도 56분 3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해 볼게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 이거 곱하기 이때는 15가 아니잖아요. CQ 사이 거리 즉 어떻게 해서 C에서 Q까지 거리는 우리가 관측해서 데이터를 얻잖아요. 이거 곱하기 여기 값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14.067 그쵸? 곱하기 코사인 몇 도? 220도 145분 8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똑같이 14.067 곱하기 이번에는 사인 1이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220도 145분 8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데이터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저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6.8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3.35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마이너스 10.65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183이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뭐 계산기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거 경고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뭐냐면 위거 경고를 계산했으니까 이제 합의거 합경고를 계산할 건데 합의거 합경고라는 건 바로 뭐냐면 경고 또는 경고 또는 위거 값을 다 이제 합해주라는 거예요. 누적을 시키라는 거예요. 즉 합의거 합경고는 그 점의 좌표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A점의 좌표는 500,100으로 이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B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A점의 좌표가 500,100이에요. 500,100에서 어떻게 됐죠? 이 점으로 올 때는 밑으로 이만큼 내려오고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만큼 내려왔다는 건 뭐냐? 500에서 이만큼을 빼줘야겠죠. 그렇죠? 이 값이 결국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여기 A, B 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 계산한 얘에다가 그렇죠? 얘에다가 뭘 더하죠? 그냥 BC 직선이니까 얘를 더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488.9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경거는 89.889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점의 좌표는 합의거는 482.0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합경거는 76.532가 나오네요. 그 다음 Q점도 마찬가지예요. Q점도 우리가 합의가 합경거, 즉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얘는 471.43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7.349가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거 합경거 값이 이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Q점이 좌표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Q점이 좌표, X좌표, Y좌표 값은 결국 뭐야? 합의거 합경거 값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값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471.439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Y좌표 값이니까 67.349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Q점의 좌표값까지 계산했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PQ의 거리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PQ의 거리는 뭐냐면, 지금 제가 좌표로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면, P점의 좌표가 얼마이고, Q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딱 주어졌잖아요. 계산을 했잖아요. P점의 좌표는 이렇게 나와있고, Q점의 좌표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좌표가 어디가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좌표가 여기가 500 정도 되니까 좌표 값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가 X좌표고요. 여기가 Y좌표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X축으로는 이만큼 간 것이 여기가
494.494가 같단 말이에요. 494 이만큼의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 이 점의 거리는 107.791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림으로 볼 때 400 몇이고 이건 100 몇인데 크기는 거의 비슷하니까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나왔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이제 좌표값이 이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 거리는 얼마, 이 거리는 얼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거리는 결국 뭐예요? y 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이 값과 이 값의 차이예요. 결국 뭐냐면 이 좌표값이 있잖아요. 좌표값이 이거에서 이걸 빼주고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결국 여기서 여기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지울게요. 다시요. 여기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에 루트를 쓰면 결국 이 변의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 변의 길이가 즉 뭐죠? P와 Q 사이 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계산 과정을 쓰라고 했잖아요. 계산 과정 없이 그냥 답만 덜렁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여기 썼던 이런 과정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운 다음에 제가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46.52m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안 작성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보고 답안지 숙지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두기 바랍니다.